자, 댓글아, 이번 주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우리 댓글 중에 몇 분 소개해드릴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제가 먼저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준 파핑님께서 올려주셨는데, 네. 서석고 졸업했는데, 서석고. 정문 앞 미용실 누나한테 장성호 선수 사인 받아주라 하면 받아서 주고 그랬는데, 그 앞이 장모님 댁이었던 걸로 압니다. 맞아요. 귀찮으셨을 텐데, 다시 생각해도 감사합니다라고 글 주셨어요. 맞아요. 서석고 앞에가 저희 그 아내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처갓집이죠. 그 광주. 네, 광주 서석고등학교 앞에가 제가 이제 그 저희 아내하고 데이트할 때 네. 처음 만났을 때 저희 아내가 그 서석고등학교 앞에 살았어요. 아. 그래서 거기 이제 많이 갔었죠. 근데 거의 정문 앞 미용실 누나한테 형 사인을 받으라는데 미용실 누나한테 사인을 받 네. 제가 이제 해드렸나 봐요. 이 정문 앞 미용실 누나는 생각나십니까? 어떻게 기억을 해요, 그걸 내가. 야, 근데 이 몇 년 전이에요? 꽤 오래된 것 같은데? 몇 년 전이 아니라 제가 저희 아내를 만난 게 21살 때고 연애할 때가 23, 24 때니까 와. 그 지금 한 4, 5년 전이죠. 그걸 기억하고 계시네. 야. CRAC님께서 저에게 너무 시기적절한 내용이었던 게 저번 주에 온라인 타이거즈 팀 스토어에서 타이거즈 90년대 레트로 유니폼에 스나형 마킹으로 주문했다가 취소당했어요. 스나형 만날 날만 기다리면서 사인 받으려고 했는데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꼭 이유를 알려주세요라고 쓰셨는데요. 저희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은퇴한 선수들의 유니폼. 그거 안 그래도 그 저희 사무국장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게 제가 정확하게 지금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게 이게 KBO 쪽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네, 근데 제가 이제 설명은 드렸어요. 저번에 이제 저희한테 이제 질문을 주셨잖아요. 맞아요. 은퇴한 사람들 유니폼 사고 싶은데. 사고 싶다. 그래서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라고 이제 사무국장한테 물어봤더니 사무국장이 KBO 쪽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각 구단 쪽에 만약에 답이 오면 네. 각 구단 이제 쪽하고 이야기를 나눠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기다려 주시면 제가 일단은 이야기를 해놨거든요. 네. 조만간은 아니더라도 답변이 일단 오는 대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건 은퇴선수협회 쪽에서도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하겠네요. 어떻게 보면은 또. 은퇴한 선수들이 좀 유니폼 사고 싶은 사람도 있으니까. 그게 그러니까 저희 쪽에 그러니까 그 야구를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프로야구를 했던 사람들이 저희 회원으로 1000명이 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초상권, 유니폼에 대한 초상권을 우리가 이제 KBO 쪽하고 이야기를 해서 갖고 올 수 있는지 네, 그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적어주신 글들을 받고 저희가 이 무더위에 허니 도라지를 좀 어떻게 먹을지 고민을 하다가 얼음 탄산수에다가 이걸 한 2개 정도 타서 먹으면 엄청 맛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몸에도 좋고 시원하게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 하나 정도 약간 약하신 분들은 한 2개 정도 타시면 약 파냐? 야, 약 팔어? 어디서 이게 약을 팔어? 허니 도라지를 이렇게 2개 정도 해서 탄산수에 이렇게 타서 드시면 기가 막힌 맛이 나온다고 하는데 약간 저기 벌꿀 탄산수 같은 느낌이네. 아, 그렇습니까? 네. 맛있네요. 내 취향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빨아먹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이거 개인의 취향이니까. 개인의 취향이니까. 네. 제가 근데 갑자기 이 허니도라지를 왜 말씀드렸냐면, 바로 이분께 이번 주 저희 허니도라지 이 30개 세트를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냐면요, 바로, NEIIRA를 쓰신, 네이라 아이디를 쓰시는 분인데, 이분이, 수영님께서 쓰신 질문에 진짜 답을 이만큼을 쓰신 거예요. 뭐라고 쓰셨냐면, 제가 장스나는 아니지만,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리면, WRC 플러스는 WRAA를 기반으로 WRAA보다 보기 쉽게 보여주는 스탯입니다 해가지고 이 이야기를 진짜 길게 쓰셨거든요. 100은 리그 중간, 100은 그러니까 평균이죠. 네. 네. WRC 플러스는 이제 100을 기준으로 두죠. 네. 100을 기록하게 되면 이제 KBO 리그 평균치. 그러니까 WRC 플러스가 한 160이 넘으면 리그에서 이제 MVP급으로 이제 네. 활약을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맞습니다. 거죠. 그래서 이 수영님의 질문을 장스나는 아니지만 해서 답변을 달아주셨는데 정말 정성껏 달아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분께 너무 유익한 또 답변을 달아주셔서 허니도라지 이거를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물에 타드셔서 이게 얼음에 타드셔서 맛있으니까 맛없다며요. 저는 그냥 먹는 게 나아요. 자, 그래서 아래 이메일에
그 연락처와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야구라 댓구라의 질문이 어떤 게 올라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치 스파이시. 고교야구에서 분명 좋은 성적을 거둔 강석구 투수들이 프로에 오면 제구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뭘까 궁금합니다. 스트라이크 존이 넓어졌는데 프로는 좁기 때문이죠. 네네. 네. 그 이유일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장순아가 얘기 많이 했잖아요. 제가 고교야구는 정말 많이 했죠. 고교야구는 고교 야구를 얘기한 게 아니라 제가 대학 야구를 얘기를 했죠. 엄청 넓다고. 네. 엄청 넓다. 근데 지금은 고교 야구가 그 로봇 심판이 도입이 됐어요. 네. AI가 도입이 돼서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예전처럼 그렇게 막 한 공 두세 개 빠진 거, 뭐 한두 개 빠진 거 스트라이크 판정 받기 어려워요. 그래서 정교한 제구력을 연습을 통해서 키우는 게 아마추어 선수들에게 더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어지는 질문이 미니 앱2님께서 올려주셨는데 프로 스트라이크 존과 고교 무대 스트라이크 존 차이가 많이 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초고교급이라는 평가를 받던 선수들도 프로 오면 스트라이크 존에 적응하기 위해서 애를 먹는 모습을 자주 보이는데 스트라이크 존을 프로와 비슷한 수준으로 통일시키면 안 되는 건가요? 프로 와서 그러면- 훨씬 적응하기도 쉬울 텐데 굳이 태평양 스트라이크 존이라는 말을 들으면서까지 고교 선수들 좀 넓은 거는 이유가 뭔가요?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게 완성되지 않은 선수들이 경기를 치르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프로 선수들보다는 제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프로와 똑같은 스트라이크 존을 적용을 한다? 경기가 기본적으로 4시간을 할 거예요. 볼넷이 10개 이상 무조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완성된 수가 있긴 있겠죠? 네. 그런데 프로보다는 확실히 한 10분의 1 수준 될까?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구가 안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종목에 비유하자면 이제 농구나 축구장 규격이 좀 그 연령대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왜냐면 이제 경기가 워낙 골대 높이도 좀 달라지. 다르잖아요. 네, 좀 달라지니까. 그런데 이제 프로야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아마추어 야구는 중학교 때부터 그 마운드 거리가 똑같습니다. 똑같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존을 너무 좁게 그럼요. 하면은 못 던지는구나. 못 던지고 이제 경기가 길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근데 아마추어 경기는 하루에 최소한 3경기 정도를 치른단 말이에요. 네, 시간 안에 해야 되고. 9시, 막 1시, 4시 이렇게 있는데 또 이게 해가 지면 일몰로 또 서스펜디로 넘어가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경기 시간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스트라이크 존을 좀 넓게 해볼 수밖에 없었죠. 그동안은. 근데 안 올해부터는 끝나. 안 됩니다. 네. 특세님께서 야알못입니다. 오늘 중계 보는데 해설위 원께서 볼카운트 3-1이 되니까 3볼 원 스트라이크. 치고 달리기 작전이 걸릴 타이밍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 작전을 하는 타이밍인가요? 다른 볼카운트에서는 하면 안 되는 작전인지 알려주세요. 아니, 다른 카운트에서도 해도 됩니다. 그런데 3볼 원 스트라이크면 투수가 절대적으로 스트라이크를 던져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타자들이 치기 좋은 코스로 좋은 공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네. 여기서 만약에 사인을 이제 치고 달리기 작전을 내면 성공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렇잖아요? 타격할 확률이 네. 높아지고 스트라이크가 많으면 투수들은 어떤 공을 던지겠습니까? 유인공을 던지겠죠. 유인구를 많이 던지겠죠. 그렇죠. 근데 3볼 원 스트라이크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스트라이크 던지겠죠. 무조건 스트라이크를 던지겠죠. 네. 그 차이만 그러니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타이밍이 딱 그 작전하기 좋은 타이밍이다. 네. 근데 투 스트라이크 원볼, 만약에 뭐 투 스트라이크 투볼 이럴 때는 유인구를 던질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공격하는 입장에서도 스탠드런 같은 사인을 내기가 조금 버거운 거죠. 네. 왜냐하면 유인구가 들어오게 되면 헛스윙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삼진을 당하고 또 1루전 2루에서 아웃될 수 아웃될 있고. 확률도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3볼 원 스트라이크가 감독 입장에서는 히트앤드런 사인 내기가 참 좋은 카운트라고 봐야겠죠. 예. 좋네요. 이런 질문들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 실용적인 질문들이죠. 그렇지. 굉장히 근데 일반적인 질문이고 야구를 모르시는 분들이 충분히 궁금증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질문. 맞아요. 그러니까 뭐 런앤히트, 히트앤드런 이것도 좀 다르잖아요. 다르죠. 예, 이런 것들도 좀 있고. 히트앤드런은 무조건 뛰고 무조건 쳐야 되는 거고요. 네네. 런앤히터는 주자가 뛰게 되면 상황에 맞게 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도. 네. 어쨌든 야알모님들의 질문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강세병님께서 올리신 질문인데 얼마 전 최현태 선수 트레이드가 생각나서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이번 아시안게임 대표가 팀별로 최대 3명까지 선발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런 일은 거의 없겠지만 국가대표로 뽑힌 선수가 이미 3명이 선발된 팀으로 트레이드 된다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원태 선수가 국가대표였다면 LG에서 문보경, 정우영, 고우석, 최원태 이렇게 4명이 선발되는 거잖아요. 이러면 한 팀당 3명 선발 원칙이 무너지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런 경우에는 뭐 된 적은 없지만 넘어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누가 의도적으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트레이드로 인해서 상황이 바뀌어버린 거지. 그러면 고의적으로 사실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대로 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예. 근데 이게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그 댓글한가요? 김도영 선수가 이제 추가 발탁될 수 있다. 맞아요. 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작년에 지난주에 뭐 이슈가 많이 됐더라고요. 내가 했던 얘기들이. 그러니까요. 예, 그 뭐야 포스트 시즌 바꾼 거. 그 두 가지가 바꿀 수도 있다. 내년 시즌에. 예. 근데 제가 한 이야기들이 어디서 이렇게 막 주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이 루트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어찌됐든 간에 신뢰감을 갖고 좀 들으실 필요는 근데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이슈가 되더라고요 지금. 이슈가 많이 됐죠. 와. 다른 데서 막 제가 했던 얘기를 갖다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와. 네. 뭐 유튜브가 한 얘기를 뭐 이렇게 진지하게 듣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유튜버가 아니라 요거는 그냥 하는 거고요. 유튜버잖아요. 네. 유튜버인데 유튜버잖아요. 야구 해설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신뢰와 팩트가 어떻게 보면 네.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데 제가 어디서 무슨 뭐 그 커뮤니티 들어가가지고 뭐 포스팅 바뀔 것 같아 이런 거 갖고 와서 얘기하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아. 네. 그렇게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고 네네. 네. 자꾸 유튜브로 몰아가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야구라는 지금 유튜버 장수나와 함께하고 있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MLB 파크 들어가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최고조에 우승을 위해서 반드시 영입해야 되는 FA. 김재윤. 김재윤이 올해 좋아요. KT의 마무리 투수. 네, 지금 1점대거든요. 김재윤 뭐 마무리를 생각하는 팀 입장에서는 충분히 뭐 영입할 수 있는 자원이라고 봐야겠죠. 이제 김재윤 투수가 거기다 건강하기까지 하잖아요. 네. 아프지 않아요. 아프지 아프지 않은 네, 선수. 몸 관리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마무리로서 갖고 있는 그 특유의 그 침착함? 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재윤이는. 확실히 안정감이 저랑 있어요. 이제 같이도 했는데 말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굉장히 적어요. 굉장히 과묵하고요. 그리고 진짜 묵묵히 자기 역할 하는 선수예요. 네. 그러니까 마무리를 생각하는 팀 입장에서는 김재현 선수 충분히 뭐 데려갈 만하죠. 그러면 이제 FA가 언제죠? 올해 끝나고 FA예요. 아, 올해 끝나고 FA니까. 예. KT에서 안 놓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모르죠 이제. 근데 지금 이 정도의 성적이면 KT 위즈에서는 단연 계약이 나와야 되거든요. BFA 단연 계약이. 안 나오네. 안 나와요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 나갈 가능성이 높은데 뭐 다른 팀들이 분명히 군침을 흘릴 수 있을 만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아 팬들 이해가 안 되는 세 가지 이거 한번 볼까요? 1. 아무런 의미 없는 쓰레기 지표라 세이버 매트리션들이 갖다 버린 피타고라스 순위표 가져와서 감독 까는 거. 2. 유격수에 박찬호 쓰는 걸 감독 죽일 듯이 까다가 골글 페이스니까 입싹다듬. 3. 이게 제일 충격적이고 어이없는데 임기영 5연투다 하도 난리가 났길래 봤더니 기아식 5연투라서 월요일 경기 쉬어도 연투. 제가 사실 제일 공감이 가는 거는 두 번째 이야기네요. 왜냐하면 이 얘기가 했다가 야구라서 난리 한번 났었잖아요. 또 댓글로. 네? 아니 댓글이 아니구나. 저기구나. 저 KBS 저기 야구의 참견에서 박찬호가 지금 3할 치고 있어요. 예, 골든글러브 지금 강력한 후보입니다. 올 시즌에. 선수막 붙이고 난리 났었어요. 그때 제가 있어요. 광주 경기 중계 갔을 때 그 외야 쪽 뒤쪽에 있잖아요. 김종국 감독 박찬호만 너무 뭐 편애한다. 뭐 왜 쓰냐? 이런 것들 엄청 많았어요. 근데 쏙 들어가고 봐요. 그러니까 난 제발 부탁인데 이게 선수를 쓰는 거는 감독이잖아요. 근데 그거 갖고 왈가불가하면 안 된다니까요. 뭔가 박찬호가 최근에 몇 년간 계속 기아 타이거 주전 유격수였습니다. 네. 그런데 팬들한테 자꾸 이제 질타를 받는 이유는 굉장히 쉬운 공 실책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클러치 상황에서. 맞아. 그러니까 이거는 기아 타이거 코치들도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만 보시면 안 된다니까. 박찬호 선수의 팬들을 대하는 약간 그 뭐 자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뭔가 이제 조금 성의 없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전에 뭐 SNS 썰전도 있었잖아요. 네. 예. 그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뭐 김도영 선수가 좋은 선수인 건 분명히 맞는데 박찬호 선수도 그에 못지않은 좋은 선수입니다. 그렇죠. 도롱을 2번 차지를 했고요.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WRC 플러스가 80, 90인데 너 무슨 그런 얘기 안 또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세이버 때문에 어떤 선수를 그냥 그 선수가 갖고 있는 능력보다 그냥 수치만 보고 걔는 이런 선수야.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게 어떻게 보면 세이버 매트리스가 갖고 있는 모순이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최근에는 이제 대세가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세이버 쪽을 봐야 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WRC 플러스가 87이네? 그러면 평균보다 13% 빠진 거 아니야? 이러면서 선수 기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박찬호의 최근 플레이라든가 이 선수가 줄 수 있는 그라운드 안에서의 어떤 퍼포먼스, 상대방이 느끼는 압박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유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WRC 플러스랑 WER이 뭐 안 나오니까 얘를 왜 주전으로 기용하지 않냐? 이런 식의 논리는 앞뒤가 완전히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정말 수치로만 선수를 라인업 짜야 되는 거죠. 그냥 또르륵 세워가지고 그냥 WRC 플러스나 WER 주고 해도 그냥 쭉 세워. 1번부터 9번까지 다 내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80 WRC 플러스가 80, 90 되는 애가 왜 주전으로 나가겠어요? 그 선수가
그라운드에서 보여주는 그 수치로 보여주지 않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열변을 토하는 거는 숫자로 선수를 다가서는 거 저는 오케이.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박찬호 선수를 쓰는 김종국 감독을 계속 뭐라 하고 근데 결국에는 3할 치니까 진짜 입사 딱 땄잖아요. 이게 뭐냐고요 도대체 이게. 맞아. 예? 그러지 말라니까요. 네. 이렇게 좀 열불을 토해야 그 답답한 거예요. 저는 답답한 아니, 거예요. 고를 때 예. 퍼니도라지 음료수 한 잔 드시면서 그러니까 약간 저는 어떤 거냐면 박찬호 선수가 확실히 플레이가 성숙해지긴 성숙해졌어요. 예전보다. 그러니까 굉장히 쓰임새가 많은 선수거든요. 근데 왜 저렇게 쓰임새가 많은 선수가 자꾸 팬들한테 욕을 먹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좀 안쓰럽게 안쓰러워요. 안타까운 거 있죠. 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그 박찬호 선수를 보는 시각을 조금 더 따뜻하게 가져가고 다른 시각으로도 박찬호 선수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형도 좀 저를 따뜻한 시각으로 바라봐줬으면 좋겠어요. 너는 너 행동부터 바꾸고 나한테 뭐라 하게. 현재까지 유격수 골든글러브 누가 유력한가? 야, 이거 5번째. 1위 오지환, 2위 오지환은 안 될 거예요. 2위 올해는. 김상수, 3위 김주원, 4위 박찬호, 5위 이재현인데 김상수랑 지금 박찬호? 박찬호죠? 지금까지는 뭐 박찬호. 그러니까 김상수도 타율이 많이 떨어졌고요. 네. 김주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실책도 많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에버러지가 좀 많이 떨어졌고 이재현 선수 같은 경우에도 뭐 홈런 2자릿수 때리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에버러지가 너무 낮는데 이재현 선수가 수비의 지표가 굉장히 좋아요. 네. 이재현 선수. 그러니까 이재현 선수가 제가 알기로는 10개 팀 수비수들 가운데 그 수비 승리 대체 뭐 실점 이건가 뭐 하여튼 있는데 거기 1등이에요. 이재현 선수. 지난번에 팔 빠져가지고 큰 부상인 줄 알았더니 맞아요. 다행이더라고요. 제가 중계할 때 아니에요. 진짜 다행이더라고요. 근데 지금으로 보면 박찬호가 제일 유력하죠. 네, 지금으로는. 와. 그 위에 LG가 주루사가 많아도 계속 이기는 이유. 역대급 출루를 바탕으로 한두 번 죽어도 굴하지 않고 계속 좀비처럼 나감. 근데 요즘엔 안 뛰어요, 많이. 네. 홍창기 선수 같은 경우에는 도루 18개 했는데 도루자가 18개. 맞아요. 그래서 50%더라고요, 성공률이. 깜짝 놀랐어. 진짜 많이 맞아? 진짜 많이 죽었어요. 50% 확률로 뛰더라고요. 네. 신민재 선수도 28개인가 9개 했는데 11번인가 죽었더라고요. 저도 네.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진짜 많이 뛰는데 진짜 많이 죽기도 많이 죽어요. 네. 근데 진짜로 LG 트윈스가 이제 방망이도 되고 이제 빠른 야구도 같이 되다 보니까 이제 홈런 개수는 이제 리그 한 중간이거든요. 한 5위 정도인데 네. 이렇게 이제 많은 득점력을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히 염기혁 감독이 어떤 팀 컬러를 많이 바꿔놨다고 봐야 돼요. 이건 인정을 해줘야 돼요. 색깔을 만들었죠.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빠른 야구가 성공을 하던 실패를 하던 일단은 팀 컬러를 바꿔놓은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보면서 장스나의 증문 스탑 들어가겠습니다. 장스나의 증문 스탑. 자, 즉석에서 물어봐서 즉석에서 스탑하는 장스나의 증문 스탑 시간인데요. 윤지훈님께서는 이런 글을 쓰셨어요. 강캐님 너무 착하신 듯 증문 스탑할 때 1초 2초 차이가 굉장히 큰데 앞뒤 초 차이를 너무 후하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요. 그 초를 우리가 맨날 고정된 초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예. 강캐가 막 지맘대로 바꿔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어드밴티지는 줘야 되죠. 자, 그래서 증문집답. 이번 주는 저희가 그래서 어떻게 시간을 제가 측정을 했냐면 45초를 드리겠습니다. 알았어요. 네. 42초에서 48초,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초. 4초씩 줘라, 4초. 41초에서 네. 49초까지. 알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일단 입금을 하겠고요. 자, 질문은 이겁니다. 저희가 이제 주간 야구를 할 때 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선수들이 KBO 징계를 받게 되면 언제까지 이행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벌금은 할부로 가능할까요? 그리고 사회봉사활동은 자기가 가고 싶은 질문이 너무 많아요. 일부러 지금 질문을 많이 넣은 거예요. 45초 동안 못 하시게 하려고. 자, 그래서 사회봉사활동은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나요? 그리고 외국인 선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리고 벌금 안 내고 외국인 선수가 가버리면 어떡하나에 대해서 45초 동안 말씀해 주시죠.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일단 언제까지 이행해야 되나요? 나는 시작. 언제까지 이행해야 되나요? 상부위원회가 결정이 되면 바로 아마 이행을 해야 될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벌금은 할부로 가능할까요? 안 돼요. 일시불입니다. 사회봉사활동은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나요? KBO에서 지정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원하는 데 가서 그 사회봉사했다는 그 뭔가를 받아야 돼요. 서류 같은 거를. 아하. 네. 외국인 선수는 어떻게 사회봉사를 해야 되나요? 외국인 선수도 뭐 우리나라에서 해야 되겠죠? KBO에서 계속 뛰려면. 아, 네. 벌금 안 내고 도망가버리면 어떡하나요? 그럼 이제 다시 KBO로 못 들어오는 거죠? 아, 외국인 선수는? 아니든가 뭐 땡. 3초
43초! 야, 드디어! 야,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니까 틀리는구나. 야. 야, 너 좋은 방법 찾아냈다. 야. 그러니까. 아, 그래서 일부러 좀 질문을 많이 질문 스타일인데. 근데 외국인 선수가 사회봉사 시간을 만약에 받게 되면 네. 좀 그거 궁금해요. 아마 KBO 리그에서 계속 뛰려면 이행을 해야 될 거예요. 아. 그걸 이행을 못하게 되면 안 되죠? 네. 예. 그리고 외국인 선수가 이제 벌금을 안 내고 가버리면 어떡하나 이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벌금을 안 내고 간다고? KBO 리그에서 안 뛸 거면 상관이 없겠죠? 안 받겠죠? 근데 KBO 리그 다시 뛰려면 벌금이라든가 그 사회봉사 그 시간을 아마 이행을 해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할부가 안 되고 일시불로 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또, 아니, 벌금 내는데 무슨 할부를 내요? 참, 아니, 무슨 명품 삽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선수가. 할부로 무슨 가능합니까? 물건 사요?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장승아가 질문스탑 또 우리 유소년 발전기금 10,000원을 입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많이 달렸습니다. 오늘 좀 질문을 좀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네. 턱조리 아프 죽겠네. 지금 중계 가야 되는데, 오늘도 이호준 코치님이 인터뷰 있다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인터뷰하고 또 중계까지 해야 되니까. 예. 자, 다음 주 허니도라지 드시고 또 좋은 컨디션에서 만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야구로 가야 된다. 데코라!